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랩이라는 채널에서 허PD로 활동하고 있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브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우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브랜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 브랜딩이란 요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친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쉽게 브랜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타인과 나를 차별화하는 기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브랜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에 관련된 브랜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유튜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딩 디자인 요소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채널에 적용까지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브랜딩 요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채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프로필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얼굴이 아닌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 아트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수업에는 아쉽게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되는 브랜딩 요소는 채널의 톤 앤 매너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채널의 영상을 선택하게끔 시청자들에게 유도를 해주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까지 만들어주시면 채널에 완벽한 브랜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프로필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제작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 즉 서체죠. 이 서체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미지도 저작권이 없는 것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작권 위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튜버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오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피하기보다는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극성을 위해서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써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완벽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프로필에 담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인식적인 부분의 주의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 프로필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기본 규격이 700픽셀 곱하기 700픽셀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 맞게끔 21cm 그리고 21cm 모두 가로 세로에 통일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즈로 제작된 프로필을 유튜브에 등록하시면 딱 맞는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맞춰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려함보다는 가독성, 얼만큼 잘 보이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켜서 한번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구동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공간의 규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꾸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탭 중에서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가시게 되면 우측에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줍니다. 이쪽에 와이드 스크린 아래쪽에 너비와 높이를 모두 21cm로 바꿔주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규격으로 이 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기본적인 박스들을 지워주시고 저와 함께 프로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필의 형식은 텍스트를 이용한 프로필입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글자를 말하는데, 이 글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채널 로고 혹은 프로필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의 이름이 유튜브 랩이기 때문에 유튜브 랩이라는 글자를 통해 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 탭으로 가주신 다음에 도형을 눌러준 다음에 이곳에 있는 사각형 중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을 눌러줍니다. 직사각형이고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맞춰서 그려주시고, 이런 코발트 블루 색깔의 도형이 만들어졌다면 위쪽 도형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배경색을 지정해 줍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색상이 없을 때는 다른 채우기 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다시 삽입으로 돌아가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 글자를 쳐서 넣을 수가 있는데 가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채널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의 경우는 사진이나 글자 같은 것들이 가장 중앙에 오면 좋기 때문에 이 글자 개체를 클릭을 하고 위쪽에 있는 정렬 메뉴에서 맞춤으로 가서 가운데 맞춤 한번, 중간 맞춤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정중앙으로 글자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폰트를 변경해 줍니다. 맑은 고딕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찾아서 꼭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폰트는 티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티몬 몬소리체입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해뒀고요. 티몬 몬소리 블랙이라는 폰트를 선택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을 토대로 위치를 대충 맞춰준 다음에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고 이 프로필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위치를 지정하고 파일의 유형을 PNG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방금 만들었던 로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등록해 볼 텐데요. 등록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고 내 채널로 와준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브랜딩 메뉴로 가서 사진 탭이 있습니다. 이 사진 탭에서 변경 혹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든 프로필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원형 안에 글자가 들어간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완료를 눌러주시고 다시 게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프로필 변경 혹은 프로필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엔 텍스트형 프로필이 아니라 사진형 프로필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형 프로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촬영하신 여러분들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프로필로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탭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전 이곳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고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림 서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우측에 자르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정사각형에 1: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1로 바꿔주시게 되면 유튜브 프로필과 딱 맞는 규격으로 이렇게 잘려지는데 이런 창이 떴을 때 빈칸을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크기에 맞춰서 프로필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형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고 다시 자르기를 눌러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본 도형 중 원 있죠, 원? 이 원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프로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바로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내보내기 해도 되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적어 넣어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크기 조절을 통해서 위치와 크기를 바꾼 다음에 폰트까지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제작이 완료가 되었다면 글자와 그림 두 가지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PNG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저장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필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채널 맞춤 설정에서 브랜딩으로 오신 다음에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그 프로필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 있고 글자가 잘리는 게 없다면 정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필 사진에 이어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과 신경 쓸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폰트와 이미지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건 똑같은 사안이고요.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특히나 썸네일에는 담지 않는 것을 저는 무조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시고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필과 다르게 썸네일의 사이즈는 가로가 1280, 세로가 720 사이즈입니다. 이것을 파워포인트에서 크게 조정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썸네일은 메시지 전달력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카피를 쓸지, 어떤 사진이나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썸네일에 너무 많은 요소를 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구구절절한 그런 내용의 카피나 너무 많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좋은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16:9 비율로 맞춰져 있다면 유튜브 규격과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탭으로 오셔서 슬라이드 크기로 가신 다음에 표준이 아닌 와이드 스크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제작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표준으로 되어 있다면 와이드 스크린으로 변경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로 지정되어 있는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하셔야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딱 맞는 규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썸네일 제작 방식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캡처하거나 아니면 촬영을 따로 해놓은 사진을 토대로 만드는 썸네일입니다. 저는 강의를 위해서 영상 중에 일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사진 중에 한 장을 쓸 거고요. 이 사진을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격과 맞춰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들어와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몇 가지 필요한 요소와 글자 정도만 적어도 좋은 썸네일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영상의 주제를 설명드릴 텐데, 유튜브를 입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찍은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글자를 한번 적어 볼 텐데, 삽입으로 가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로 형태의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유튜브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무조건 보세요라는 카피를 써서 이렇게 썸네일을 제작할 겁니다.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폰트까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와 글자 크기까지 제가 수정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 어두운 배경에 어두운 색깔이 쓰였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가독성 같은 경우는 글자의 색상 메뉴를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글자를 흰색으로 우선 변경을 하고 유튜브라는 글자만 블럭 지정을 해서 글자 색상 변경 메뉴에서 붉은색으로 글자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가독성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변경을 해줬고요. 이곳에 뭔가 허전한 것이 있다면 제 채널 로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채널의 프로필 같은 것들을 우측이나 좌측 상단에 삽입을 해서 약간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로고가 있기 때문에 로고를 가져와서 꼭지점 하나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당겨서 이렇게 작게 만들겠습니다. 적당히 작게 만들고 우측 상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썸네일을 저장해 줍니다. 저장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라 PNG 파일로 저장하셔야 사진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유형의 썸네일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썸네일 형태는 사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한 다음에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고 뒤쪽에 암막 커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튼 배경과 저를 분리해서 저만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가져오시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그림 서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배경 제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제거 눌러주시게 되면 보라 색깔 영역과 하얀 색깔 영역으로 나뉘는데, 보라 색깔 영역은 없어지는 영역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남는 영역입니다. 지금처럼 배경을 분리하게 되면 손이나 몸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배경 제거 탭에 보관할 영역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눌러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 보라색 부분을 슥슥 그어줍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분리를 해줘가지고 배경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손 같은 것들을 잘 그어주겠습니다. 네, 전 이 정도로 만족을 하겠고요. 만족하셨다면 빈칸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의 일부분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크기까지 조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꼭지점을 잡은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삽입으로 가준 다음에 도형, 그 다음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줍니다. 도형 채우기를 통해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깔로 전 할 거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끄트머리에 있는 보기 싫은 윤곽선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경을 넣었는데 원래 있었던 재가 사라졌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도형을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로고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고 글자까지 넣으면 끝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고를 넣고 삽입으로 가서 텍스트 상자로 간 다음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글자를 써 넣은 다음에 폰트와 크기까지 같이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4가지라는 문구를 써서 저와 배경 그리고 글자까지 잘 넣어가지고 썸네일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형태의 썸네일 제작법을 알려드렸고요. 만들어진 썸네일을 등록하시는 방법은 업로드한 영상으로 들어가 줍니다. 영상 하나를 선택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으신 영상으로 가서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 탭으로 가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곳에 보시면 썸네일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썸네일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메뉴를 통해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새로운 썸네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썸네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썸네일이 등록이 되게 되고 영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림들이 노출돼서 영상을 클릭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멋진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브랜딩 요소인 채널 프로필과 채널에 영상에 들어가는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브랜딩 요소 제작 방법을 잘 쓰셔서 멋진 영상과 한번 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